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5세 이하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지자체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최경환 부총리가 검찰 고발과 감사원 감사 청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솔리 기자입니다. 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던 정부가 마침내 강공에 나섰습니다. 총대를 맨 사람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인 것입니다.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이 됩니다. 정부가 책임지라는 지자체들의 논리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지방교육예산 주재원이 정부가 주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니 이미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명박 정부 때는 예산을 편성해오다 이제 와서 거부하는 것은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입씨름만 하기에는 상황이 심각합니다. 서울과 경기, 광주, 전남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누리과정 예산이 아예 없고 강원과 전북, 세종시는 어린이집 쪽 예산이 없습니다. 양쪽 모두 12개월치 예산이 평선된 시도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태. 최 부총리는 교육감들이 이달 중 예산 편성에 필요한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매를 들겠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당장 이달부터 보육대라는 불가피한데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해법모색보다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립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임 회장과 사무총장 등이 국고 보조금 비리 등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고 보조금 1억 6천여만 원을 거짓 신청하고 거래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계약 유지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임 회장과 사무총장 등 협회 전현직 직원 16명과 거래업체 대표 3명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사협 전임 회장은 전산장비 확충을 이유로 복지부와 산림청 등의 국고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전임 사무총장이 한 달 이내에 용역 완료가 불가능함에도 특정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완료서를 제출받아 용역 대금을 지급해 협회에 손해를 끼쳤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한사협 사건과 유사한 보조금 부정 사용 관련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생산이나 판매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이 부정으로 자금을 지원받았을 때 처분 기준이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업무 수행 기간이 2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받았을 때 처분 기준을 지정 취소해서 2개월로 업무 정지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업무 수행 기간 지정 요건 위반 행위와 처분 기준을 동일하게 맞춘 규제 완화 조치입니다. 한편 수행 기간은 일반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입니다. 올해도 서울시가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서울시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 1,500가구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11일부터 주택 매도를 원하는 주택 가구주 모집에 들어가고 입주 희망자를 동주민센터에서 수시로 모집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매입형 임대주택의 평균 보증금이 1,500만 원이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한파로부터 거리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 보호 대책을 마련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3월까지 거리 노숙인을 한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응급 잠자리와 24시간 위기 대응센터 등을 운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는 35개 조 88명의 특별 상담반이 서울시 주요 지역을 매일 2에서 4회 거리 순찰하고 상담 활동을 실시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이나 위기 노숙인을 발견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24시간 노숙인 위기 대응 콜센터 1600-9582로 연락하면 됩니다. 이 아파트 경비원의 불안정한 고용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이 해고 위기에 몰리자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해고를 막아냈다고 합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의 각 동마다 벽보가 붙은 건 지난달 중순. 입주자 대표 회의 측에서 경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과 CCTV 설치 등의 이유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비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자 여기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입니다. 사람이 로봇도 아니고 돈 얘기만 해서 그거에서부터 일단 좀 불편했는데, 근데 CCTV가 저희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진 않잖아요. 글 밑에다가 저희가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 글에 동의합니다 하면서. 이른바 주민들의 릴레이 벽보에는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까지 동참했습니다. 한 초등학생은 정이 많이 든 경비 아저씨들이 억울할 것 같다며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야 한다고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비원 감축안에 대한 주민투표는 부결됐고 하루아침에 해고될 위기에 처했던 경비원들은 근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정부 시책에 의해서 그 돈 몇 푼 올려주는 걸 가지고 이렇게 그 절반씩이나 잘라서는 말이 안 된다. 뭐 이제 우리는 그 시키는 대로 할 뿐이고 우리는 속으로 참 고마우신 분들이다.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얼마 전 서울 대학로에 장애 예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이 생겼죠. 이곳 1층에 지난 6일 문화예술인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공간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명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넓은 창문 곁에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고소한 커피 향에 달콤한 디저트 향까지 가득한데요. 따끈한 커피 한 모금이면 추운 겨울에 꽁꽁 몸도 녹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대학로에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센터인 이음센터입니다. 이 안에 새로운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카페가 이음센터가 뜻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문화예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여기서 차를 마시면서 문화와 예술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주 편안하고 즐거운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음센터에 카페가 생겼으니까 많은 분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날 식에 참가한 귀빈들은 함께 개소식을 축하하는 테이프 커팅식과 간단한 다과회도 가졌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광주 시민들의 겨울철 명소가 생겼습니다. 그 명소는 바로 광주시청 앞마당인데요. 시청 앞마당이 스케이트장으로 변신했기 때문입니다. 김용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날씨와 함께 지갑까지 찬바람이 부는 요즘 방학을 맞이한 자녀와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부모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한 장소가 있어서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청 앞마당이 스케이트장으로 변신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가지 않던 시청이 이제 광주의 겨울철 놀이명소로 인기가 높아진 겁니다. 평일에는 1,500여 명, 주말에는 하루 평균 3,000여 명이 광주시청을 찾아 스케이트를 즐기고 있는데요. 장비 대여료를 포함해 오직 1,000원 한 장으로 매우 저렴하고 접근성도 용이해 어린이들이 친구와 가족과 함께 많이 찾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저렴하고 안전하게끔 스케이트장을 신설함으로써 광주 시민의 겨울철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겨울 스포츠의 메카로 볼 수 있습니다. 스케이트장은 오는 2월 2일까지 운영되며 스케이트형 의자가 있어
장애인들도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영솔입니다. 경상북도가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합동으로 도민들에게 다짐의 큰절을 올리는 것으로 2016년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4일 경상북도는 도청강당에서 도민들과 도지사, 시군수가 모두 모인 가운데 2016년 합동 세배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관용 도지사는 도청 이전을 계기로 수도권과 지방으로 양분된 국토의 허리 부분에 진출하는 경상북도가 국가 발전의 중심에 서서 다시 한번 희망의 경북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경북도는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도정의 최역점을 일자리 만들기에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가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활체육 보조 코치 직무를 개발했습니다. 생활체육 보조 코치는 전국체전 등 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선수 중 선발하며 메인 코치와 함께 중증장애인에게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임명 배경으로 문 이사장은 평생 동안 연금학자로서 쌓아온 전문성과 장관직 수행 시 조직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장으로서 필요한 역량과 지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이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보건복지 협업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이번 매뉴얼이 노인 자살의 복합적 접근 필요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의료 영역과 사회복지 영역 등의 통합 매뉴얼 개발이 시급한 시점에서 바로 현장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노인 자살 예방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시설관리공단은 장애인 콜택시 대기자 순번인 바로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콜 서비스는 예약 전화를 했을 때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순번이 등록돼 사례가 오면 배차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경기도 김포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함께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에게 기존 주택을 싸게 임대하는 주거지원 사업을 합니다. 시와 LH는 저소득층에 125가구, 신혼부부에게 34가구를 공급합니다. 안동상공회의소가 2016년 신년 인사회를 갖고 병신년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신년 인사회 참석자들은 새해 복을 비는 사자성어인 근하신년이 쓰인 시루떡을 자르며 2016년 붉은 원숭이 해의 희망찬 출발과 화합을 다졌습니다. 교통사고 후 지난 10년의 기억이 지워진 남자 석원. 친구, 가족, 심지어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조차 흐릿해진 석원은 병원에서 우연히 자신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낯선 여자 진영을 만난다. 그 둘의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는데 예쁘게 꾸며진 판타적 사랑이 아닌 공감대와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영화 나를 잊지 말아요. 수식이 필요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정우성과 김하늘의 만남, 그리고 이들의 첫 번째 연인 호흡만으로도 관객들의 기대를 증폭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초고층 빌딩 1000만 캐럿 다이아몬드 도난 사건, 멕시코 상공 미국 현찰 수송기 납치 사건,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발생한 금융권 절도까지 익스트림 스포츠 추종자들의 소행임을 알아차린 신입 FBI 요원 유타. 놈들을 잡기 위해 조직 리더 보디에게 접근하게 되고 그들의 위험천만한 세계에 점차 빠져들게 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기상천외한 범죄 액션 영화 포인트 브레이크. 분노의 질주에서 박진감 넘치는 카메라 기법을 선보인 에릭슨 코어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도 연출과 촬영을 동시에 담당했으며 CG가 아닌 실사 촬영을 함으로써 사실감을 높여줘 관객들의 시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토마스가 그의 소중한 친구 엘빈과 함께 과거와 현재의 기억을 오가며 친구의 송덕문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을 그린 뮤지컬인데요. 2월 28일까지 베가마트홀 무대에 오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가수 김범수가 3월 12일, 13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콘서트 김범수 17년산을 개최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또다시 시끄럽습니다. 사회복지사 70여만 명을 대표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임 회장과 실무자들이 정부 보조금을 쓴 혐의로 경찰에 대거 입건됐죠.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대변하는 큰 단체인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